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부동산이 5월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가 싶더니 몇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여름이면 불장이 이어졌던 흐름이 올해는 지방 미분양과 집값 하락, 재건축 하락, 임대주택 사업 폐지 등이 쏟아지면서 다시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7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곡소리 대충격, 7월 이후 처음 겪는 생지옥. 이제 이 7월 달에 몰린 게 많아요. 일단 이 부동산을 꽉 부여잡은 폭탄, 언제 터질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네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 급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 시소, 대폭락장. 아마 지금은 거래 급감이고 가격이 좀씩 오르고 있는데 결국 하락장에나 돼야 매물 홍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할 매물들을 너무나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올라갔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한꺼번에 터진다 이거죠. 매수자는 지금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연끌한 사람들도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값 폭등에 대한 부담도 커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약 활용으로 웬만하면 전환해 버렸어요. 공급 폭탄으로 인한 어떤 폭락을 기대하겠죠. 이쪽은 이제 매도자는 상승을 기대합니다. 매수자는 폭락을 기대한다면 집값 상승 기대,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아요. 그리고 팔고 갈 곳도 없어요. 그렇죠? 팔고 갈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매물잠김으로 폭등. 결론적으로 이제 매수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상투장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폭락장에 하락장이 오면 반드시 매수하세요. 이유 달지 마시고. 폭등과 폭락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부동산이고 자본주의의 재화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자, 이제 매도자는 상투장, 지금과 같은 상투장 최고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세요. 앞으로 10년 더 뛸 거야, 끝없이 오르기만 할 거야, 서울은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폭락장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이 팔리든 안 팔리든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갈아타세요.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역시 폭등락을 활용하시라.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 수도권의 2배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볼까요? 먼저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 두산이구 56평짜리. 세상에, 여기 보세요. 6억짜리가 2010년에 6억짜리가 지금 22억. 64, 24, 4배 가까이 뛰었네요.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10년 만에? 그래서 지방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잡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부산 삼익비치 54평. 자, 2010년에 5억짜리가 2020년 27억. 5, 25. 5배도 넘게 뛰었네요. 6배. 정말 미쳤죠, 집값이. 아니, 여러분들 22억 벌려면요, 진짜 연봉 1억짜리가 평생을 저축해야 벌까 말까 하는 돈을 그냥 뭐 10년 만에. 기타 광주 봉선동 한국 아델레움 1차 53평 2016년에 5.5억짜리가 지금 15억이에요. 3배 뛰었고, 대전 도룡 SK뷰 34평 4억짜리가 14억. 4, 32, 3배도 더 뛰었죠. 4배. 즉 지방은 4배, 5배 뛴 곳들도 꽤 많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어떤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 보통 이제 4년 단위로 올랐다 떨어졌다 했었어요. 그게 완전히 깨진 게 이번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때 8년째 뛰는 바람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자, 일단 어찌됐거나 2002년에서 2005년 대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9년까지 대폭등. 자, 대폭락, 대폭등.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대폭락.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폭등. 2022년에서 2025년, 이제 뒤는 예상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25년까지는 폭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26년부터 30년까지 폭등.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여기. 자, 현재 여기인데,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빨간 선 보세요.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가 떨어질 때 4년 동안에 한 칸 떨어지고 올라갈 때 2칸 올라가죠. 그래서 우상향 하는 거예요. 신고가 찍고 갔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한 칸 떨어지고 또 두 칸 뛰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예측을 보자면 떨어질 때 한 칸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때 두 칸을 뛸 겁니다. 다만 이게 서울은 이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경기도나 지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아파트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이게 나와요. 정부 규제가 생깁니다. 중간 정도의 정부 규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꼭지 찍고 내려가려고 하면 규제 해제돼요. 옛날에 2010년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규제 해제잖아요. 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너무 떨어지면 부양책을 써요. 2013년에 그때 부양책 썼죠. 그리고 또 역시 올라가니까 정부 규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꼭지 찍고 이번에 아직 떨어지진 않았는데 하락을 하면 한 1년 정도만 하락해도 규제가 사라집니다. 규제가 뭐냐? 자, 이걸 규제라고 해요.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거주 규제, 청약 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올라갈 때는 심해지지만 떨어질 때는 해제가 돼요. 더 떨어지면 부양책을 쓴다고요. 이렇게. 자, 이제 흐름도 이어받으셨죠. 그런 다음에 상투장에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가 꼭지였잖아요. 옛날에 2007년.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꼭지. 2021년 여기. 물론 21년 내년까지도 뛸 수 있어요. 자, 이 꼭지 때 이게 거품가예요. 거품가. 즉, 이 꼭지는 매도 호가가 훨씬 높아요. 지금 실거래가보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2013년 여기 바닥이었네요. 바닥. 그렇죠? 그럼 앞으로 바닥을 2025년으로 예상을 해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 초급매. 즉, 거품가로 잘 팔고 초급매로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자본 증식을 할 수 있죠. 이번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보자고요. 빨간색이 아파트라면 비아파트는 자, 아파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좀 완만하죠. 아파트는 여기까지 뛰었는데 여기까지 뛰었는데 지금 비아파트는 여기. 즉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오르지 않거나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이제 아파트 1년 안에 못 팔면 50%가 폭락을 한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로 많이 이렇게 빠질까? 바로 폭락한다기보다도 이제 1년부터 급출하기 시작된다 이거예요. 3기 추가 분양 200만 채나 되고 신규 공급 초과행 시점이죠. 그 다음에 주택은 넘치고 미분양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다주택 매물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죠. 그런데 이 다주택 매물 임대주택 사업 이거 제가 지금 며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800만 채예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이거. 물론 본인들이 산 거 빼면 한 700만 채. 이거 지금 잉여 물건 언젠가는 토해낼 거예요. 그럼 하락기 때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지금은 양도세도 세고 그 다음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 팔지만 한꺼번에 사이클상 하락, 대충 사이클상 내년부터 하락으로 나와 있어요. 대충 내년 이제 대선 끝나고 5월까지는 아마 최장기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 그래프 사이클 8년 하락을 마감하고 아마 내년에 끝나지 않을까. 또 새로운 정부, 여당이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현 정부가 이제 정권을 이어가든 아마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집값을 잡지 못하면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정말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부동산 폭등, 연착륙을 그래서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떨어지게. 집값 못 잡으면 금융위기 발발. 자, 세계 자산 거품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종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서 유동성 종식, 주식, 부동산 이게 하락할 것 같고요. 코로나 종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3기 추가 분양, 폭탄 매물이죠. 다주택 매물, 임사 매물, 폭탄 매물이죠. 사이클상 하락, 신정부의 강공책, 그 다음에 세계자산 거품 이게 50% 폭락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끝물 징조다. 제가 아까 최대치로 뛰면 1년 더 뛴다고 했어요. 물론 뭐 무조건 뛴다는 게 아닙니다. 올 여름에 지금 이번 주 나온 자료로 보면은 올 여름에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끝물 징조가 너무 많아요. 30대라든가 외지인의 영끌 매수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기업, 여러분들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을 하는 그 비율, 특히 부자들, 대기업, 즉 어떤 토마빌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팔아제끼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비아파트, 대형 평형,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죠.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그리고 평수가 큰 것들, 황금성이 떨어진 것들을 매입한다는 것도 끝물 징조고 좋지 않은 곳.
자, 지방을 매입하거나 그 다음에 수도권도 좀 외곽 지역 매입하거나 서울도 외곽 이런 데가 뛴다는 것은 끝물. 그 다음에 전국의 부동산이 지금 다 과열이에요. 아까 지방 부동산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열. 최저가 대비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게 집값 하락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이제 집값 하락하는 4가지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정부의 대책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네. 임대주택 사업도 폐지시키고 완화책 쓰려다가 다시 또 강공으로 돌아서는 모습. 아직은 장담 못해요. 왜? 현 정권은 집값을 안 잡았어요. 오히려 띄웠죠. 집값주도 성장으로. 자, 여기 보시면 갭 투자를 환수하고 다주택 누진세를 때리고 거래 허가제를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집값 떨어지는데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2~3배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집값 안 뛰어요. 근데 이걸 좀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 질병 완화, 경기 회복, 불확실성 감소,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거 당장 우리나라요 몇 달 안 남았어요. 늦어야 11월, 빠르면 8월? 여름? 아마 여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닙니다. 스트레이트로 할 수도 있어요. 경제 위기로 좀 불안하죠. 주가 집값 거품이 전 세계적으로 심하고, 왜?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으니까. 주요 국가들의 어떤 디폴트, 그리고 가계 금융 부실이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하고요. 미국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뛴 것도 아닌데도 이미 2007년을 뛰어넘었어요. 부동산 사이클상 하락, 사이클 하락장, 이제 하락장이 코앞으로 왔죠.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집값을 연착륙시킬 가능성이 커요. 거래량이 급감하다. 자, 이제 1, 2, 3기시, 이거 참 재밌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신도시 분양 시점 또는 입주 시점에 대폭락을 합니다. 그럼 3기 때도 징크스라고 하면 징크스인데 이게 또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재밌는 게 198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91년에 정점을 찍어요. 물론 이게 85년에 일본 프라자비 때에서 91년에 정점 찍고 집값 하락한 거하고 우리나라도 좀 닮았어요. 자, 근데 그게 1기 신도시 입주하고도 맞물렸잖아요. 92, 91, 92, 93 이게 이때 발표 또는 입주 시점에 폭락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내려왔네요. 그러다가 한 97년부터 또 한 번 차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이것은 IMF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이 합쳐가지고 자, 1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 터지니까 대폭락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올라갔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도중에 2003년까지 뛰었다가 잠깐 좀 빠졌다 5년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뛰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올라간 걸로 보자고요. 자, 2000 거의 7, 8년 정점을 찍습니다. 찍죠? 그런데 이때 2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입주를 하게 돼요. 언제까지 계속 입주하냐면 13년, 14, 15, 16 계속 이때까지 입주했어요. 발표는 이때. 근데 2기 신도시가 발표 또는 입주하는 초기 시점에서 폭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20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삼송, 별내, 미분양의 무덤, 동탄원, 송도, 뭐 용인 쪽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리고 심지어는 위례나 미사 그렇게 10억씩 뛴 곳들도 줄 서서 잡았어요. 바로 그때가 2기 신도시예요. 근데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또 폭등을 해요. 이때도 이렇게 폭등을 하더니 또 얼어 죽을 이렇게 많이 뛰어요. 이렇게 많이 뛰어가지고 자, 지금 2배, 3배, 4배, 아까 지방은 5배 뛴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 또는 올해 정도 떨어진다고 친다. 근데 신기하게 3기 신도시가 지금 발표됐어요. 대기주구랑. 이제 추가 신도시만 발표되면 돼요. 이 물량은 2기보다 더 많아요. 이 20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서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추락을 할 확률이 커요. 언제? 그럼 이때가 언제냐? 여기 보여주는 2022년, 23년, 24년, 25년. 즉 1기 신도시 91년 전후, 2기 신도시 2013년 전후, 자 3기 신도시 2023, 4년 그때 분양하잖아요. 주로. 지금 분양하는 건 공공이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공급 물량이 집값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부동산 이제 매매 전략 5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주택을 유지하세요. 웬만하면 무주택 하지 마세요. 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가 하락장 기다려가지고 폭락장에 잡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어떻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웬만하면 유지하세요. 단 빚이 너무 많아 내가.
그럼 팔아도 돼요. 하락장은 반드시 오니까. 빚이 많을 경우만 팔고, 또 한 가지, 아파트가 아닌 좀 올라가지도 않는 뭐 빌라 이딴 거 갖고 있으면 집 없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안 올라가고 괜히 황금성만 떨어지니까. 그런 거 파세요. 여기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주택을 유지하라, 이 말 꼭 기억하시고, 무주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게 낙오됩니다. 자, 두 번째, 오르지 않는 입지. 이게 올라가지도 않는 입지,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 또는 뭐 지방, 여기에 빌라, 오피 이런 것들 잡지 마시고, 즉 입지라든가 황금성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상투장에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는 피하세요. 지금이 꼭 그 상황이잖아요. 막 7억짜리가 20억 되는데 그걸 왜 잡아요, 이 시점에서? 그런 걸 또 왜 증여를 합니까? 증여를, 이제 작은 것들은 뭐 2, 3억 뛴 것들이야 뭐 금액자가 크지 않는데, 비싼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가격급이 심한 비싼 아파트가 폭락장에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자, 다음 폭락장 타이밍을 골라 최고치로 갈아탄다. 즉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충 무릎 아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그냥 끌고 가지 말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세요. 안 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상승장 초기까지 해도 계속 갈아탈 생각을 하세요. 왜? 많이 떨어진 놈으로 갈아타야 더 많이 먹죠. 배팅은 폭락장이며 대출 추가, 대출 안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락장에는 대출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대출 받으면 위험한데, 하락장에는 대출 받은 것만큼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더 뛰니까. 자, 입지는 항상 기억하세요. 입지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인구와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좋지가 않다. 이제 지금 부동산 매수보다 폭락장을 기다리는 이유, 여러분들 왜 하락장을 기다려야 할까요? 2013년 이후에 2배 이상 올랐어요. 아까 5배 오른 것도 얘기를 해줬지만, 자, 지금 매수한다면 부동산 꼭지에서 폭탄 돌리게 하는 아파트, 그 폭탄 돌리게 하는 아파트를 잡고 터지고 말죠. 지나치게 계속 올라간다고만 말하는 전문가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내년까지는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싼 것만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5억 미만. 여기 예상 상승폭은 적지만 예상 하락폭은 폭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매수한다면 앞으로 오를 상승폭은 적겠지만 하락한다면 폭락합니다. 바닥은 아니더라도 조정장 금매 잡으세요. 설령 올라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최고 기회도 날립니다. 지금 잘못 잡으면 하락장의 그 최고 기회를 놓쳐요. 집값이 올라도 부동산 사이클상 5에서 10년 후에 순수익을 따져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누가 순수익이 많냐? 근데 양도세 부대 비용을 따지면 지금 잡으면 손해를 보거나 기회를 날린다. 경제위기 및 경제불안, 지금 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죠. 대세 하락, 사이클 이런 문제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신중해라. 모든 경제지표가 급출하고 있어 경제위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 부동산 대세 하락의 신호탄, 지금 현지 상황에서 본다면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현지 상황에서 미분양이 지금 많아요. 지방 미분양 폭증, 대구 부산 확대, 광주 대전 확대, 경기 강원 확대. 자, 지방 집값 하락, 지금 하향세라는 것도 아시죠? 물론 세종이 요즘 좀 회복한다고 하지만 세종 2주 연속 하락, 창원 하락폭 확대, 대전 부산 대구 하향세라는 거. 지금 수도권은 약간 좋지만 지방은 별로 안 좋아요. 재건축 하락, 강남 재건축 아직도 하향세입니다. 자, 강남 재건축 하향세고 서울 재건축 상승세도 지금 소폭 축소됐어요. 강남이 지금 일반 아파트는 상승세를 확대했어요. 근데 재건축은 제자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결정적 잘못이 뭐냐? 자, 매수자의 잘못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 아마 아하 내 얘기구나 할 거예요. 이전 가격보다 올라서 안 한다. 보통 이전 가격보다 올랐다고 안 한대요.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더 중요합니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올랐다고 해서 안 잡으면 안 돼.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계약을 안 한다. 바닥 시세 이전에 하락 시세도 보세요. 그 전에 올랐다 떨어진 것이 올랐다고 해갖고 안 돼요. 그 전에 위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집값이 안 뛴 것은 무시하면 안 본다. 무시해요, 계속. 여러분들 지금 무시했던 것들 다 뛰고 있잖아요. 20년, 21년에.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결국 모두 다 뛰어요, 다. 호재가 많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매수를 한다? 호재가 이미 반영된 거 생각하세요. 상승 기간과 금액, 하락 가격, 세금까지도 판단을 내고 잡으세요. 매도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안 팔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거래가 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팔아버리는 거야. 하락장에 헐값에 팔고 뭔가를 잡아야 하는데 안 잡는 거야. 그런 바람에 쫄딱 벼락거지가 되죠. 두 번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팔아버리는 거야.
많이 올랐다는 개념도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바닥 시세 이전에 하락 시세와 상승폭을 같이 점검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파세요. 혼자 그냥 이게 1000만 원 차이도 아니잖아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손해만 보다가 본전에 도달하니까 팔아. 상승장에 본전 회복을 하니까 왜 떡이냐, 정말 그동안에 마음고생했다고 팔아. 그런데 신고가 찍고 날라가. 지표 상승 중인데 팔고 폭락만 기다려요. 지금도 상승 중에 아직도 하락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던지는 거야.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모르고 추가 상승 기대 아파트를 불안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린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현 정부가 실패한 줄 아세요? 25번 이런 정책을 반복했어요. 대출 규제,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이것도 막 풍선 효과를 엄청 유발시켰죠. 한꺼번에 때리든지 찔끔찔끔 해갖고 전국이 다 쪘어 지금. 분양도 규제. 자, 분양 쓸데없는 특공 확대하고 가점제 확대해가지고 하지 않을만 못하게 됐어요. 여기 아까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것도 답이 말을 했지만 세금 규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쓸데없는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양도세, 그리고 중과세 때리고 보유세는 별로 때리지도 않으니까 안 팔잖아요. 결국 임대차 사업도 장려하고 풍선 효과를 유발하고 최장 임기 동안에 뛴 거예요. 지금 25번은 이 대책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마추어도 이건 알 텐데 이걸 했어야지. 이걸 한 번을 하더라도 갭투자 이익을 환수하고 이걸 다 토해내게끔 토지거래 허가제를 아예 그냥 강남만 할 게 아니라 세게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다 때려버려야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왜 가만 놔둡니까? 보유세 누진세 때려야죠. 이게 진짜 정책이에요. 이거 한 번만 하면 이거 필요 없어.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 갭투자, 외지인, 다주택 좀 높게 들고 있는데 나중에 하락장에는 위험하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이슈가 터지면서 막연한 빌라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이 폐지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쏟아질 것들이 뭐겠어요? 임대주택 사업들이 해지할 게 뭐겠어요? 빌라 등 비아파트. 이러한 것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주택자들은 5억 이내의 유망 아파트를 찾는 일만이 남았네요. 유망 아파트를 잘 찾으세요. 감사합니다.